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프라미스 자바스크립트 이쪽에 가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프라미스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use strict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워낙에 이 그 플렉서블한 랭귀지, 어떻게 보면 좀 그 굉장히 자유분방한 언어, 그다음에 좀 자유로운 영혼의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이 코딩을 나중에 막 정말 너무나 크게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use strict라는 이제 키워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막아주고요.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이런 그 자유분방한 면이 너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타입스크립트입니다. 타입스크립트. 자바에다가 타입을 갖다 입힌 거예요. 그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형을 명확하게 이제 지정을 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let 한 다음에 a 한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으면 a는 인티저를 저장하는 거고, let 한 다음에 b 한 다음에 여기다가 string 이러면은 hello 이러면 이제 문자를 저장하고 해갖고 이제 A나 B나 타입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무슨 데이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의 타입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 현대 언어의 특징이에요. 뭐 코틀린, 자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이거의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가 이제 C 언어죠. 이거의 정반대죠. 정반대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인티저 A 하고서 A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입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에다가 너 변수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 변수에 그런 들어가는 데이터를 보고서 어떻게 막 함부로 타입을 결정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 그래갖고 나온 게 이제 물론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겠지만 타입스크립트라는 이제 언어가 나왔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대신해서 하는 일을 이제 개발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또 이렇게 이제 이런 망나니 언어, 그냥 뭐 타입 정하지 않고 막 하는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요즘 많이 배우는 이제 파이썬인데, 파이썬도 이 타입이 없는 언어들 중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중고등학생들 장난치거나 뭐 프로그래밍 초보자들 이렇게 장난칠 때는 굉장히 쉽게 배우는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파이썬도 함수 같은 거 만들 때는 타입을 지정하도록 해요. 얘가 그 함수에서 무엇을 리턴을 해줄 거냐, 또 어떤 것을 뭐 받아들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타입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초보자용으로는 뭐 타입 정하지 않고 하는 게 좋은데, 어떤 조금 더 그 정제된 개발, 그리고 완성도 높은 개발을 위해서는 타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use strict라는 걸 해서 이 자유분방한 자바스크립트에다가 약간의 그 질서를 이제 유지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뭐 근데 뭐 이거 한다 그래갖고 뭐 자바스크립트가 뭐 본성이 바뀌겠습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언제까지나 그냥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게 정신없는 언어입니다. 참 근데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 자바스크립트 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약간 피카소 같은 언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대성을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 사용하면 이거 굉장히 잘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짤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 HTML 파일 안에서 우리가 이제 헬로우를 찍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요 코드를 불렀잖아요. 그죠? promise.javascript를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해볼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웹페이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 웹서버에서 그 웹 브라우저로 맨 처음에 뭘 내려주냐면, 우리가 짠 1번의 main.html 파일을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html 파일을 이렇게 내려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는 게 이제 promise.js예요. 그래서 얘가 다 로딩을 한 다음에 promise.js를 실행을 하면 run을 합니다. run을 하면 이제 요 promise.js에서 뭘 하면 다시 또 웹서버한테 요청을 할 거예요. 뭘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1번의 헬로 월드에서 만들어낸 HTML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16번에 있는
16번에 있는 main.html 파일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또 1번에도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1번의 hello world HTML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요청을 해서 갖고 오는 그런 걸 이제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let 한 다음에 이제 request 이거 뭐 변수 만드는 거죠. 그래서 new에 xml http request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라는 거 알겠죠, 그죠? new라는 키워드가 딱 나오면은 얘는 이제 클래스구나. 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 객체 안에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쓰면은 요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는 웹브라우저에서 다른 서버들로 우리가 그 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 리퀘스트. 네트워크를 타고서 리퀘스트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주 편하게 해주는 그런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request.open이라고 합니다. 오픈. 그래서 이거 이제 요청을 만들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야 되고 뭘 하는지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디테일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get이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get이라는 명령은 뭐냐면은 HTTP 프로토콜에 HTTP 많이 봤죠, 여러분들? HTTP 프로토콜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이런 데다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웹 서버가 웹 서버가 여기 있고요. 얘는 이제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가 HTTP 프로토콜로 웹페이지를 요청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main.html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한테 야, 이 페이지를 다오 할 때 그 다오 그 커맨드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목적 대상은 main.html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너 이걸 가지고 이걸 뭘 해달라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HTTP 명령어 중에 하나가 바로 get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get. 그래서 get 즉 get main.html 파일 요거를 다오 그러면 이제 웹 서버가 요 HTML 파일을 이 웹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내려주면 얘는 이제 그거를 받아다가 HTML 파일을 해석해서 렌더링해갖고 화면에 멋지게 딱 그려주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때 쓰는 이제 get 명령어고 얘는 바로 HTTP 프로토콜에 속한 명령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get은 이제 달라는 거고요. 목적어가 빠졌다요. 무엇을 달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HTTP에 127.0.0.1에 5501번에 1번 hello world의 hello.html 요거를 이제 요청을 하고 false를 한다. 자,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자, 요건 무엇을 달라, 무엇을 이제 목적어죠. 목적어에서는 뭐냐면 HTTP 프로토콜에서 127.0.0.1 이건 뭐냐면은 이게 IP 어드레스거든요. 예, IP 주소잖아요. 여러분들 IP 주소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그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제일 먼저 공유기 찾잖아요. 공유기 찾아갖고 여러분들 IP 주소 할당받아갖고 인터넷 하잖아요. 그런 이제 IP 주소인데 그 IP 주소 중에 127.0.0.1은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로컬 룹이에요.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로컬 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 IP 주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17.23.25.4 뭐 이렇게 있으면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IP 주소인데 모든 컴퓨터들은 이러한 고유의 IP 주소 외에 127.0.0.1이라는 주소를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컴퓨터 안에서 내가 서버를 돌리고 내가 클라이언트를 돌려요. 우리 케이스랑 똑같죠. 웹 서버를 내가 내 컴퓨터에서 돌리고 웹 브라우저도 내 컴퓨터에 돌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웹 서버한테 요청을 하고 이 웹 서버는 그래 너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웹 브라우저야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 얘가 뭐 굳이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 외부에 있는 IP 주소를 써서 117.23.25 뭐 이렇게 요청하지 할 필요 없이 그거 아는 건 이제 귀찮았잖아요. 그냥 127.0.0.1 뭐 이렇게 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이런 공인 IP 주소 말고 그냥 내가 내 안에 내 컴퓨터에서 동시에 돌고 있는 이런 그 웹서버한테 요청할 때는 127.0.0.1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 됩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족 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 이름이 김말순 씨라고 합시다.
김말순 씨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 있어요. 예, 그 어머니의 이제 자식이겠죠. 그때 내가 부를 때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엄마 또는 어머니 이렇게 편하게 부르잖아요. 이게 127.0.0.1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갖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할 때 김말순 씨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에는 그냥 엄마 이러면 그 어머니를 가리키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김말수 씨는 이제 공인 IP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용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코드에서 127.0.0.1을 보면 이거는 내가 그냥 내 컴퓨터에 같이 돌고 있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땡땡 찍고 이제 요거는 이제 포트 번호예요. 포트 번호. 이 포트 번호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동영상 넘어가겠네요. 포트 번호는 뭐냐면은 이 컴퓨터 안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127.0.0.1에서 돌고